어저께 저희가 방송에서 제기를 했던 왜 국회보다 선관위에 많은 사람을 보냈을 것인가. 저희 그거 되게 그게 더 공포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포스럽게 예상했었던 그 사안들이 실제로 맞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댓글에 올라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군인들이 총을 실탄을 안 가지고 장착을 안 하고 갔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악플을 뭐라고 다하냐면 지금 계엄군 옹호하는 거냐, 군인들 실드 쳐주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악플을 다는 이상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린 거는 실탄은 갖고 갔다 그랬어. 박스로 싸갖고 갔다고. 근데 진압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총탄을 끼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끼우질 않았느냐? 일단 이 쿠데타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기 인명에 어떤 손상을 줘버리면, 어떤 형태로든 인명피해가 나게 되면 나중에 수습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볼 때 이 쿠데타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쿠데타가 되면 기존에 있는 군이나 일반 시스템을 다 때려 엎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원들과 그리고 일종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끼리 부딪히게 되잖아요. 수뇌부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게 저항하는 군대나 육군본부나 이런 데하고 부딪혀야 되는 쿠데타. 이게 12.12 같은 쿠데타, 5.16 같은 쿠데타였고, 이번 건 친위 쿠데타란 말이에요. 오로지 국회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는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신속하게만 군이 선제적인 진압 내지는 진입이 가능했었다고 하면 이건 100% 성공할 만한 쿠데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인들이 총에 탄창을 끼지 않고 탄창을 박스에 이어서 들고 간 거는 일단 먼저 무혈 진압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경계를 서면서 그때부터 아마 실탄 사격을 염두에 둔 그 국회 장악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려고 했었을 거란 얘기지. 심지어 출동한 군인들한테 유서도 쓰게 하고 북한이라고 그러고 가서 작전을 시키기까지 해가면서 혼선을 줘가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현장 지휘관은 절대 발포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내렸다는 거는 이건 만에 하나 이 쿠데타가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갖고 빠져나갈 여지를 준 거예요. 만일 진입 과정 중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얘네들은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얘들이 철저하고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낸 거는 어저께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장갑차나 수방사 장갑차나 차량 이동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빠른 여의도의 진입도 있었겠습니다만 나중에 밝혀진 걸로 보면 처음에 수방사에서 12개의 헬기가 떠가지고 진입을 하려고 출발한 시간은 약 10시 30분경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담화가 끝났을 때부터 이미 이 국회 진입을 염두로 한 헬기 부대가 출발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사전에 공군하고 이게 확인되지가 않아가지고 작전 연계가 안 돼 있어갖고 비행 금지 구역으로 걸려있는 용산이나 여의도 쪽에 진입을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진입을 하면 격추하겠다라고 일종의 충돌이 일어났고 공군하고 그래서 이 충돌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약 45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골든타임이었던 거예요. 만일에 30분 정도에 출발한 수방사가 11시 전에 국회에 내렸고 국회의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국회 장악에 성공을 했다고 치면 이건 100% 성공할 수 있는 쿠데타였는데 얘네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공군의 사전 허락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질해서 실패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만 보완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쿠데타의 이 4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공관 모임에 있었던 충암파들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됐죠.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정근. 근인가요? 건인가요? 근. 곽정근 특전사령관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보직 해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의 예하에 있던 707 이번에 나왔던 707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비상동원령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언제든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현재 국방장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나 이상민이 소요계엄 같은 형태로 경찰을 먼저 동원한 다음에 계엄령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국지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없어도 북한하고 교전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횟수에 제한 없는 거라서 지금 이러한 여지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군인권센터가 저희 방송 직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수의 부대는 상급 부대 지침에 따라 지휘관, 중대장 이상입니다. 12월 8일까지 비상 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8일까지 전역도 안 되고 휴가도 안 되고 네. 면회도 안 돼요, 군인들. 네. 거기에 추가로 그 당시에 일산에 있는 그 백마부대에서도 이 탱크 대대들이 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입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장악이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표결을 못 붙여가지고 계엄 상황이 유지가 됐으면 그 다음 날에 4일날 오후에는 백마부대부터 시작해서 이천에 있는 보병부대들까지 전부 다 수도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계엄을 확대해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방송국이든 나머지 주요 공관이든 이런 것들을 해 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성공할 뻔한 계엄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방송이라든지 이런 그 일부 유튜버들이 제공한 사진만 봐갖고 계엄군들이 진입이 늦어가지고 본회의장까지 못 간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후에 공개된 국회 안의 CCTV들을 보면 본회의장이 있는 2층 입구까지 이미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문 따고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계엄에 대한 해제가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을 밀어붙일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작자들은. 그래서 윤석열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에 대한 결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제 국회에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바로 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밤 1시가 넘은 상황에서 그 계엄사 벙커를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방문해서. 그러니까 가결된 다음이요. 그렇죠. 가결이 된 다음에 방문을 했다는 거야. 이미 졌는데 미친 새끼가. 그래서 실제 그 시간에 방문을 한 게 확인이 됐고요. 얘가 거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합참 지하로 연결돼 있는 특수 통로를 처음으로 개방해서 썼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용산을 무리하게 이전에 들어간 이유가 이와 같은 계엄 짓거리를 했을 때 좀 더 원활하게 지휘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게 맞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국회 하나를 제대로 빨리 장악을 못한단 말이야 하고 현장에서 질책을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되지만 찾아갖고 야 이거 국회 하나 그 민간인들이 있는 거 못했단 말이야 하고 승질을 냈다는 거야. 대노를 했다는 거야. 물론 담당자 그 당시 계엄사령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부인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니 땐 굴뚝의 연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1시에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전 계룡대에 있었던 이번 계엄 사령부의 핵심 인물들 중에 합류 못했던 인물들이 버스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회에 이제
그 결의안을 낸 이후에 국회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를 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국회 그 현장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에 도착을 해가지고 뒤늦게 시민들을 뚫고 도착을 해가지고 3시 넘어서까지 군병력을 철수시킬까 말까를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야 그냥 결의안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밀어붙여 했으면 2시나 3시쯤에는 결의안을 해놓고도 국회의원들이 체포돼가지고 방첩사 사무실로 전부 다 방첩사 영내로 전부 다 끌려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특전사령관 증언 중인데 장관에게 의사당 있는 의원들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라고 결론적으로 회의가 일찍 끝나서 그런 상황이었게 이제 그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계엄 해제된 상황에서 더 이상 손을 쓸 거냐 말 거냐를 놓고 현장에서 그리고 계엄 사령부 안에서 굉장히 일종의 보이지 않는 논란이 많았을 거예요. 김영현이나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몰아붙였겠죠. 계속해갖고 진입을 시켜라. 그렇지. 근데 그 상황에서 그 현장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이나 저희가 아닙니다. 사실상의 계엄 사령관이었단 말이야. 근데 박안수 사령관은 몰랐다. 그러니까 일단 박안수 사령관은 자기가 계엄 사령관 임무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임명을 받았을 때는 이미 군 병력 동원이 다 돼 있는 상태였고 포고령도 나와 있는 상태였고 나는 이러한 군 동원 병력에 대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안수 사령관 사실상 군병력을 동원한 적이 없고 동원한 사람은 그냥 김용현이하고 충암파들이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을 시킨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1시 넘어갔고 해제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자꾸 빼내라고 했겠지. 저 국회의원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잡아와. 방첩사를 체포해서 옮겨와. 라고 요구를 했을 거예요. 심지어 한동훈이까지 덤으로 체포를 해오라고 했으니까.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서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룬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 차장이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경질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 차장들 아시죠? 그 12명 전부 다 검사 출신인 거. 얘네들이 국정원에다가 이걸 내려갖고 꽂았잖아요. 이거 국정원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정원이 바글바글 했잖아. 그 국정원 1차장한테 한동훈도 같이 잡아와라고 시켰는데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있는 거 좀 헌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거 위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했던 병력들은 사실상 먼저 출발한 병력들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박안수 사령관이 명령을 내려서 보낸 군대가 아니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미 이제 현장을 수방사나 그 관련된 특정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부당하게 김용현이나 윤석열은 무조건 체포해와 국회의원들 의결을 했어도 체포해와라는 요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봐요. 근데 박안수가 거기에서 이 명령을 아래로 전달하지 않은 거죠. 고의가 됐든지 무서워서 그랬든지 책임을 져서 그랬든지 군인 정신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현장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체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건 온전하게 전부 다 박안수의 명령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박안수는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획통이기만 하지 정보통이기만 하지 실전 군대를 지휘해본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오로지 이 육사 출신이라는 거를 배경으로 해갖고 11년 만에 별 4개를 달고 초고속 승진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사 과정 중에 누가 힘을 썼겠느냐? 물론 진짜 사나이가 힘을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방송 프로를 본 김건희가 이쁘게 본 거 아니었나라고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이 사람이 초고속 승진을 한 데는 분명히
충암파들의 어떤 지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지고 네가 이 계엄사령부를 해체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 민주당을 해체할 수 있을 때까지 라는 명령에는 불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또 이것들이 무모한 짓거리를 하기 전에 얘네들을 빨리 체포해가지고 이 충암파들을 군 내부에서 속아내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얘들이 8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다잖아. 7일 오후쯤 돼가지고 탄핵 투표가 이루어지는 7일 오후쯤 돼가지고 또 비상 어떤 계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